아직 어스름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서울 시내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지하철역 구석에는 조용히 걸레를 짜며 바닥을 닦는 할아버지가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청소부 아저씨나 노인네 정도로 부르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각에 출근해 여느 청소부와 다르지 않은 작업복과 청소도구를 챙겨 역 구석구석을 닦아낸다. 그는 말수가 적고 항상 누구보다 먼저 나와 작업을 시작했다. 한편으로는 그의 몸짓이 군인처럼 반듯하다는 걸 눈치채는 사람도 드물게 있었다. 허리를 곧게 펴고 어깨를 펼치며 바닥에 엎드려도 구부정하거나 피곤해 보이지 않는 몸짓. 하지만 대부분의 승객은 그것을 신경 쓰지 않았다. 그저 나이 많아도 일하느라 고생하시네 정도의 시선으로, 때론 날도 추운데 저렇게 힘들게 사시나 라는 동정 섞인 생각으로 그의 존재를 무심코 지나칠 뿐이었다. 그날도 어김없이 그는 새벽 4시에 역에 도착했다. 역무원도 아직 없는 어두운 통로에서 그는 전문적인 동작으로 대걸레를 쥐고 온몸을 써서 물을 뿌렸다가 닦아낸다. 묘하게도 그의 동작에서는 예사롭지 않은 기품이 묻어났다. 자칫 잘못 보면 군부대에서 사열을 받는 광경과 비슷할 만큼 정돈된 리듬감, 흐트러짐 없는 자세가 엿보였다. 하지만 누구도 그를 유심히 보진 않는다. 그저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노동,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빠른 발걸음 속에 그의 존재는 바닥의 먼지처럼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첫 차가 도착하기 직전 몇몇 이른 출근족들이 드문드문 역 안으로 들어섰다. 이들은 대부분 눈이 반쯤 감겨있는 상태이거나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마지못해 출근 준비를 하는 표정이었다. 할아버지는 그들의 신발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자잘한 물자국과 먼지를 놓치지 않고 깨끗이 정리했다. 그리고 사람들이 탑승장으로 들어간 뒤 그는 작은 휴게실 구석에 마련된 탁자에서 미리 싸온 간단한 도시락을 펼쳤다. 싸구려 보온병에 담긴 미지근한 물을 컵에 따른 뒤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다. 그는 밥을 먹는 태도마저도 곱고 예의 바른 편이었다.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숟가락을 예사롭지 않게 잡는다. 마치 군대에서 쌓인 오랜 습관을 지우지 못한 사람처럼 딱 떨어지는 움직임이었다. 하지만 역 근처를 지나치던 몇몇 청년 청소부 동료들은 그저 괜한 폰만 잡는다고 비웃거나 나이살이나 먹은 양반이 괜히 있어 보이려 한다는 식으로 농담을 던졌다. 그런 말을 들어도 그는 그저 미소만 지을 뿐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의 조용함을 기세가 죽어 있다거나 말주변이 없다라고 해석했지만 정작 그는 상대를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 무시당해도 흔들림 없이 묵묵히 하는 일을 계속할 뿐이었다. 동료들은 언젠가부터 그를 공공연히 깎아내렸다. 특히 나이 어린 청소부 후배 중 한 명은 그를 노골적으로 할배라고 부르며 때로는 고의적으로 그의 구역에 쓰레기를 몰래 흘리고 가기도 했다. 하지만 그 할아버지는 발견한 쓰레기를 묵묵히 치웠다. 불평 한마디 없이 처리하고 다시 바닥을 반짝이도록 닦았다. 그러곤 본인이 담당하는 구역이 아니어도 눈에 보이는 지저분한 부분을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일부러 못 본 척하지 않고 책임감을 다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의아해하기도 했지만 곧 마치 그가 오랫동안 배어나온 습성 같다는 느낌을 받곤 했다. 어떤 이들은 은근히 옛날 군인이었나 하고 떠올리기도 했지만 실체적 진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침이 되면 더 많은 승객이 몰려들었다. 직장인, 학생, 그리고 지방에서 올라오는 사람들까지 혼잡한 출근길이 시작되면서 역 안은 금세 북적였다. 쓰레기통도 꽉 찼고
바닥에는 신문지 조각이나 음료수 컵이 굴러다녔다. 그때마다 할아버지는 어느새 나타나 그것들을 치우고 있곤 했다. 길을 막고 서 있거나 청소 중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세워놔도 사람들은 바쁘다며 몸을 부딪히고 짜증을 내기 일쑤였다. 좀 비켜봐요. 늙은이가 길을 막고 있네. 아저씨, 저기서 청소 좀 하면 안 돼요? 나 지각하겠네. 이런 말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와도 그는 그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 길을 열어주었다. 그리고 다시 허리를 펴고 물을 뿌리고 닦으며 청소를 이어나갔다. 시간이 지나 점심 무렵 잠시 역 구석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던 그에게 또다시 동료 청년 청소부들이 다가왔다. 할아버지, 오늘도 예의 바른 척 하나 봐요. 그냥 대충 닦고 쉬어도 아무도 모른다니까. 몸도 성치 않으실 텐데 괜히 힘만 쓰고 있지 않아요? 이런 빈정거림이 이어졌지만 그는 그저 웃음으로 대답했다. 이 모습이 오히려 동료들에게는 화를 돋웠다. 진짜 재수없네. 저렇게 당해도 저러고 있으니. 한 청년은 옆에 있던 걸레를 일부러 그 할아버지 발치에 던지듯 떨어뜨렸다. 걸레 속에 고여있던 흙탕물이 튀었지만 할아버지는 얼굴이 붉어지거나 화를 내지 않았다. 그저 그 물기까지 닦아내고는 조용히 일어나 다른 구역을 청소하러 갔다. 그 순간 할아버지의 등에 살짝 각이 잡힌 어깨 라인이 보였는데 그것은 누군가 눈썰미가 아주 좋은 사람이라면 군인 중에서도 꽤나 훈련이 잘 된 동작으로 보일 법했다. 하지만 누구도 깊이 관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정체나 과거를 알 길은 없었다. 오후가 되자 지하철역 안은 다시금 수많은 사람들로 붐볐다. 회사원들은 점심을 마치고 돌아오고 학생들은 학원으로 가거나 학교를 준비한다. 다양한 목적을 가진 이들이 얽혀 정신없는 와중에도 승객들은 여전히 할아버지를 공기처럼 지나쳤다. 누군가는 그를 보고 늙은 청소부라고 부르며 가볍게 코웃음 쳤고 누군가는 괜히 기분이 언짢은지 저 사람 닦고 있을 때마다 걸리적거리네 라고 투덜댔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할아버지가 허리를 숙인 틈을 타 그의 뒤통수를 툭 치고 지나가거나 밀치고서도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대꾸 없이 청소를 계속했다. 주변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몇몇은 마음이 불편했으나 모두가 바삐 지나치다 보니 굳이 개입할 여유가 없었다. 그렇게 평화롭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일상처럼 반복되는 시간이 이어지다가 어느 날 뜻밖의 사건이 벌어졌다. 오후 3시 무렵 비교적 한산해지는 시간대에 어느 외국인 장교가 역에 나타난 것이다. 키가 훤칠하고 얼룩무늬 전투복 위에 계급장이 꽤 높아 보이는 미국 장교였다. 그의 뒤에는 통역 장교로 보이는 또 다른 미군과 한국 측 안내 요원이 함께했다. 그들은 지하철을 이용해 어디론가 이동 중인 듯 보였다. 전투복을 입은 군인이 지하철역을 활보하는 모습은 흔치 않았기에 주변 승객들은 잠시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들을 쳐다보았다. 하지만 그 시선도 오래가지 못했다. 한국인 대부분은 빨리 목적지로 향해야 하니 그저 짧은 호기심만 품고 각자의 길을 갔다. 그 미국 장교는 뭔가를 찾는 듯 역 안을 둘러보았다. 그는 동작이 날카롭고 뚜벅뚜벅 걷는 모습이 군인 특유의 기백을 뿜어내고 있었다. 안내 요원과 통역관이 역 시설에 대해 이런저런 설명을 하는 듯 보였지만 정작 그 장교의 시선은 다른 곳에 고정되어 있었다. 먼 발치에서 역 구석을 청소하던 할아버지를 발견한 것이다. 처음에는 마치 저 노인분이 왜 눈에 띄지? 라는 표정이었다. 그러나 그 장교의 표정은 곧 놀라움과 존경이 뒤섞인 묘한 빛으로 바뀌었다. 불가능.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같이 있던 통역관이 무슨 일이냐?
고 물었지만 장교는 손을 들어 잠시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장교는 천천히 할아버지 쪽으로 다가갔다. 할아버지는 마치 평소처럼 닦아야 할 곳을 찾고 있던 중이었다. 처음에는 저 멀리서 다가오는 장교를 보고도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그 눈빛엔 잠시 낯익은 느낌이 스쳐갔다. 어쩌면 과거에 겪었던 군대 시절이 떠오른 것일지도 모른다. 장교가 한 걸음씩 다가오자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미군 장교가 왜 저기 가지? 라며 궁금해했다. 특히 할아버지를 무시하던 동료 청소부 청년들도 호기심 섞인 얼굴로 그 장면을 쳐다봤다. 뭐야, 저 양키 장교가 왜 쓸데없이 청소부 할아버지한테 가는 거지? 그리고 일순간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다. 미국 장교가 그 할아버지 앞에서 멈춰 서더니 차렷 자세를 취하며 정중하게 경례를 올린 것이다. Sir, it's an honor to meet you again. 장교는 진지한 목소리로 할아버지를 부르면서 고개를 약간 숙여 경의를 표했다. 완벽한 예를 갖춘 군인의 경례. 그것도 상당히 높은 계급이 분명해 보이는 미국 장교가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한국인 노인 청소부 앞에서 경례를 바치고 있는 모습이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주변 사람들은 말 그대로 입이 떡 벌어졌다. 저게 무슨 상황이야? 저 장교가 지금 왜 청소부 할아버지한테 경례를 해? 하는 탄성이 곳곳에서 터졌다. 아까까지만 해도 할아버지를 함부로 대하던 승객들과 동료들조차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놀란 듯 살짝 움찔했다. 그러더니 그 역시 마치 오래된 습관인 듯 자연스럽게 자신도 정중히 경례를 되갚았다. 그러나 그것은 민간인이 흉내내는 경례가 아니었다. 정확한 각도, 정확한 손동작, 흐트러짐 없는 자세. 순간 주위에 있던 몇몇 군 출신의 승객들은 저건 장난이나 흉내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재빨리 눈치챘다. 저분이 진짜 군인이었나 봐 라는 속삭임이 번졌다. 이때 동료 청소부들도 우물쭈물하며 상황 파악을 못하는 표정을 지었다. 특히 할배라고 부르며 무시하던 청년은 그 광경을 보고 당황한 듯 주춤거리더니 스스로도 왜인지 모르게 공포 섞인 기색을 띄었다. 아니, 이게 무슨... 장교는 눈을 반짝이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과거에 베푼 희생과 용기는 여전히 우리에게 본보기입니다라며 존경을 표했다. 그러곤 주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한번 경례를 올렸다. 이 장면은 낯선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다. 작은 역 안에 있던 승객들과 관계자들, 그리고 동료 청소부들까지 모두가 이 엄청난 반전에 얼어붙어 버렸다. 특히 아까까지만 해도 할아버지를 눈엣 가시처럼 대했던 몇몇 승객들은 얼굴이 새파래져서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리고 동료 청소부 청년은 거의 숨도 제대로 못 쉴 만큼 당황해했다. 대령, 저분이...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바로 어제까지도 그는 할아버지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서슴지 않았다. 그 미국 장교의 통역 장교가 옆에서 설명을 덧붙였다. 아마도 20여 년 전으로 기억합니다. 한국군과 미군이 함께 작전을 펼치던 시절 이분께서 엄청난 공적을 세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장군님과는 작전 브리핑 때 직접 만난 적도 있고요. 당시 상관들 사이에서는 이분을 가리켜 강인한 정신력과 리더십으로 부하를 지켜낸 전설적인 지휘관이라 불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바로 눈앞에서 낡은 작업복을 입고 바닥을 닦던 노인이 예전에 전설적인 지휘관이라는 수식어까지 붙었던 인물이라니. 그렇다고 해서 할아버지가 실제로 군 복무를 한 사실을 알았다고 모든 궁금증이 풀리는 건 아니었다.
왜 대령까지 지낸 인물이 지금 지하철 청소부로 일하고 있는지, 어떤 사연이 있는지 궁금증이 증폭되었다. 이때 미국 장교는 눈길을 할아버지에게 돌리면서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왜 여기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십니까? 물론 어떤 일이든 귀하지만 제 기억 속 대령님이라면 다른 길도 많았을 텐데요.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러곤 희미한 미소와 함께 대답했다. 내게도 사정이 있지. 아내가 많이 편찮았고 치료비를 마련해야 했어. 저녁 후에 아내 간호를 하다 보니 경제적으로 힘들어졌지만 그렇다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싫더군. 노년에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이 몸이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는 땀 흘리며 정정하게 살고 싶었어. 그래서 청소부 일을 선택했지. 하찮아 보일지 몰라도 우리 사회를 깨끗하게 만드는 일 아닌가. 그걸로도 난 충분히 자부심을 느껴. 이 말을 들은 장교는 깊은 감동을 받은 듯 고개를 숙였다. 주변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럼 할아버지는 자발적으로 이 일을 하고 계신 건가? 대령까지 지낸 분이 아내 때문에. 이런 반응이 여기저기서 일어났다. 아까까지 그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던 동료 청소부들과 승객들 중에는 창피함에 얼굴이 붉어지는 이들이 많았다. 몇몇은 머리를 긁적이며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감동과 죄책감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그 장교는 이어서 할아버지에게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제 상관을 만나보시겠습니까? 저희가 한국군 관련 기념식에 참여할 예정이라서 대령님의 경험담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안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내겐 맡은 일이 있고 여긴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오. 그리고 아내도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어. 난 그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아내 약값을 대는 평범한 노인일 뿐이오. 굳이 조명받을 이유는 없어. 장교는 물론이고 주위 사람들도 그의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이런 겸손함이야말로 정말로 큰 그릇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장교는 무언가 더 말을 붙이려 했지만 할아버지의 확고한 태도에 더 이상 고집 부리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의 명함을 건네며 언젠가 마음이 바뀌면 꼭 연락을 달라고 부탁했다. 저희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대령님의 공적은 저희 미군 쪽 기록에도 남아있으며 많은 후배 군인들이 대령님의 리더십을 교본처럼 배우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말이 공개적으로 나오자 지하철역 안은 한순간 정막에 휩싸였다. 그리고 이 침묵이 깨진 뒤 여기저기서 웅성거림이 시작되었다. 대단한 분이잖아. 진짜 이런 분이 여기에 계셨다니. 우리가 너무 몰상식하게 굴었군. 사람들은 수군댔다. 자신들의 편견에 부끄러워졌고 동시에 존경심이 샘솟았다. 그러는 사이 장교와 안내 요원 일행은 다시 길을 떠나려 했고 장교는 할아버지에게 마지막 경례를 바친 뒤 돌아섰다. 이번엔 할아버지도 조용히 경례로 답했다. 그 각 잡힌 경례 앞에서 조금 전까지 할아버지를 하찮게 여기던 승객들과 동료들은 표정이 완전히 굳어 있었다. 마치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하는 후회와 놀라움이 뒤섞인 얼굴들이었다. 그들은 바라보는 눈앞에서 하나의 전설이 사라져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장교 일행이 사라진 뒤 역 안은 한동안 뒤숭숭했다. 누구도 먼저 말 걸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다 청년 청소부 중 한 명이 할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저기 죄송합니다. 그동안 제가 많이 무례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할아버지는 그를 빤히 쳐다보더니
씩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네. 우린 함께 이 역을 깨끗하게 지켜내야 할 동료 아닌가. 난 그저 내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일세.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주변 청소부들도 서서히 모여들었다. 할아버지, 아니, 대령님, 아니, 선배님, 정말 몰라봐서 죄송했어요. 이들은 본인들도 어떻게 호칭해야 할지 몰라 당황해했다. 그때 할아버지는 손사래를 치며 전 청소부로 일하고 있으니 그냥 아저씨라고 불러도 된다. 괜히 어렵게 대할 필요 없어. 라고 말해 주의를 한결 편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 말이 오히려 더 큰 존경심을 유발했다. 이분은 진짜 대인배시구나. 누군가는 작게 중얼거렸다. 입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할아버지를 무시하던 일부 승객들은 이제 그를 보면 정중히 인사하거나 적어도 길을 막고 지나가지 않도록 조심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흘린 쓰레기를 직접 치우며 죄송합니다 아저씨, 제가 깜빡했네요 라며 예의를 차리기 시작했다. 영무원들도 그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선생님, 혹시 불편한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라며 배려했지만 그는 여전히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다할 뿐이었다. 난 이미 충분히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하네. 이렇게 편하게 일할 수 있으니 고맙지. 그의 말에 사람들은 더 이상 뭐라 덧붙이지 못했다. 오히려 그의 겸손함에 숙연해질 뿐이었다. 며칠 후 역에 새로운 간판이 생겼다. 그동안 그냥 청소부 대기실이라 불리던 곳에 작은 명패가 붙었다. 김동현 전 대령, 예. 근무지. 이 소식은 역 지점장을 비롯한 운영사 측에서 할아버지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그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작게나마 표해보자는 취지에서 만든 것이었다. 할아버지는 처음에 이런 간판까지 달 필요는 없다고 손을 내저었지만 역 지점장은 이건 우리 모두를 위한 의미라며 간청했다. 결국 할아버지는 마지못해 허락했다. 그렇게 역 한 구석에는 예전과 똑같은 청소 도구들이 놓여 있었지만 그곳을 향한 시선만큼은 완전히 바뀌었다. 어느 날 오후 영무원들은 할아버지에게 임시로 마련된 작은 행사에 잠시 참석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동안 할아버지가 조용히 묵묵히 해온 일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 더불어 할아버지가 과거에 한국군을 위해 헌신했다는 사실도 함께 기리는 자리였다. 영무원, 동료 청소부, 그리고 몇몇 호기심 많은 승객들도 주변에 모여 박수를 보냈다. 할아버지는 소박한 무대 위에 올라 연단도 없이 그냥 서서 짧게 한마디만 했다. 젊었을 때 나라를 위해 봉사했고 이제 나이 들어서는 이 역을 위해 봉사하고 있으니 제 인생은 늘 보람찼습니다. 병든 아내와 함께 소소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이 제겐 큰 행복입니다. 여러분도 어디에서건 자신이 맡은 일에 자부심을 갖고 살길 바랍니다. 이 말에 사람들이 또 한 번 박수를 보냈다. 누군가는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고 누군가는 역시 진짜 멋있는 분이야 라며 감동을 표현했다. 그 행사 뒤로도 할아버지의 일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새벽 4시에 출근해서 바닥을 닦고 쓰레기를 치우고 걸레를 짜고 점심 도시락을 조용히 먹고 다시 마감 시간까지 역 곳곳을 돌아다니며 불편한 부분을 살폈다. 다만 달라진 건 이제 아무도 그를 함부로 무시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사람들은 그의 곧은 허리, 품격 있는 자세, 그리고 묵묵한 성실함이 결코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을 똑똑히 알게 되었다. 역을 지나는 군 복무 경험자들은 할아버지를 보며 혼잣말로 와, 현역 때 저 정도면 엄청 엄하셨겠는데 하고 농담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모든 이가 그의 따뜻한 인품과 배려심을 느끼며
마음속에 존경심을 품게 되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다. 어느 날 다시 미국 측 군인이 역을 방문했다. 이번에는 과거 그 장교보다 더 높은 계급장이 달린 미군 장성이었다. 일정 중 잠시 시간을 내어 할아버지를 만나러 온 것이다. 그리고 그날은 역장과 지점장, 그리고 언론까지도 몰려들었다. 할아버지는 마치 작전 지휘를 하던 시절처럼 차분한 표정으로, 그러나 여전히 겸손하게 그들을 맞이했다. 미군 장성은 직접 가지고 온 기념 메달을 그에게 건네며 옛날 군복 사진과 함께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당신이 지켜낸 동료와 부하들은 지금도 당신을 잊지 못합니다.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당신 같은 영웅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장군은 그렇게 말하며 경례를 올렸고, 할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영웅이라는 단어에 대해 손사래를 쳤다. 영웅이라니 그저 나라가 어려웠던 시절에 할 일을 했을 뿐이요. 그 자리에 있던 기자들은 일제히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그리고 세상은 비록 작은 지하철역 한 구석에서 시작된 이야기였지만 한 노인이 사실은 대령으로서 엄청난 업적을 남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기사가 나가자마자 SNS에서는 멋진 분이다, 진정한 애국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라를 위해 일한 분에게 존경을 표한다 같은 반응이 쏟아졌다. 동시에 외모나 사회적 지위만 보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자 라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너무나 많은 이들이 그를 하찮은 청소부로 치부했고 무시했었음을 부끄러워하면서 말이다. 이제는 그를 대할 때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 물론 할아버지는 한결같이 자신을 그냥 청소부라고 불렀지만 모든 사람이 그 뒤에 숨겨진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된 이상 대하는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다. 어떤 승객들은 굳이 식사를 챙겨주고 싶다며 김밥이나 간식을 건넸고, 어르신들의 모임에서는 그를 초청해 인생 강연 같은 것도 해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대부분 사양했다. 그의 대답은 늘 같았다. 난 말주변도 좋지 않고 그냥 지금처럼 청소하는 게 편하오. 그게 나에게 주어진 소임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어떤 사람이 정중하게 인사를 해오면 그는 군인의 태도로 깎듯이 인사를 되갚았다. 그 모습은 다정하면서도 어떤 위험이 깃들어 있었다. 그러는 사이 그의 동료 청소부들과의 관계도 돈독해졌다. 특히 그를 가장 무시하던 젊은 청소부 청년도 지난날의 행동을 깊이 반성했고, 기회가 될 때마다 할아버지에게 청소 노하우를 물어보며 제가 더 잘해 보겠습니다 라고 다짐했다. 할아버지는 그런 후배에게 특별히 군인식 교범 같은 걸 가르치진 않았지만 일에 임하는 진정성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조용히 조언을 해주었다. 청소라 해서 하찮게 보지 말게. 이 일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여기 금방 더러워져서 다른 사람이 불편을 겪잖아. 그리고 서로 존중하면 같은 동료로서 함께 일하기가 편해지지. 작은 일이지만 그게 쌓여서 인생의 가치를 만드는 거야. 이 말 한마디가 청년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그 뒤로는 역 곳곳에서 누구보다 부지런히 일하는 청년의 모습이 종종 목격되었다. 결국 할아버지는 누구보다 묵묵히 일하면서도 동시에 주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감을 준 존재가 되었다. 어떤 이들은 현대판 기적이라 표현했고, 어떤 이들은 보이지 않는 영웅의 귀감이라 칭송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오직 아내의 병세와 매일 해야 할 청소 업무가 그의 관심사였다. 그는 아내가 조금이라도 건강이 호전되면 집 안에서 TV를 함께 보거나 근처 공원을 산책하는 것으로 만족했고, 매일 역 구석구석을 닦으며 작은 성취감을 느꼈다. 그게 바로
그가 오랫동안 지켜온 삶의 방식이었다. 어느 날 한 취재 기자가 대령님, 혹시 주변에서 존경의 눈빛을 보내는 게 부담스럽지 않나요? 군 시절의 영광을 더 알리고 싶진 않으세요? 라고 묻자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영광이라. 물론 과거에도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의 내 모습도 누구 못지않게 소중하다고 믿습니다. 난 과거에만 사는 사람이 아니오. 지금 현재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걸 다하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네. 이 말에 기자는 말문이 막혀 그저 존경을 표할 수밖에 없었다. 시간이 흐르며 역의 모든 사람들은 그를 마음 깊이 신뢰하게 되었다. 승객들은 그가 청소하는 모습을 보며 배울 점이 많다고 느꼈고, 동료들은 그가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그 태도를 몸소 습득하려 애썼다. 심지어 역 근처 상인들도 저분이 지나가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진다며 종종 그에게 따뜻한 음료를 건넸다. 그때마다 할아버지는 감사합니다. 날이 쌀쌀해졌으니 상인분들도 감기 조심하세요. 라며 인사를 잊지 않았다. 이렇게 작은 역 한켠에는 오랜 군인의 정신과 겸손이 깃든 말 그대로 작은 기적이 자리 잡았다. 그러던 어느 오후 역으로 들어서는 어떤 승객이 우연히 지나가던 사람에게 물었다. 혹시 그 유명한 대령님이 여기 계시다고 들었는데 어디 계시죠? 그러자 그가 말하길, 아, 혹시 김동현 어르신 말씀이신가요? 여기 계십니다. 저기서 청소하고 계시죠? 한 손님이 고개를 돌리자 노인이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구석에 낀 쓰레기를 긁어내고 있었다. 이 노인의 모습은 누가 봐도 평범한 청소부였다. 그러나 얼굴 가득 번진 잔잔한 미소와 묵묵히 일에 열중하는 자세에서는 조금의 거만함도 신비로운 기색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그저 서민적인 자세로 누구보다 깨끗하게 역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그 장면을 본 손님은 감탄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정말로 대단한 분이시구나. 저런 태도가 진정한 영웅이겠지. 그 후로도 여러 군데서 할아버지에게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다. TV방송, 인터넷 매체, 심지어 군 관련 다큐멘터리 제작진까지 탐냈다. 그러나 그는 대부분 거절했다. 인터뷰에 응하고 나면 과도한 관심이 쏟아져 결국 불편함이 생긴다고 여겼기 때문이었다. 조금 더 솔직히 말하면 그의 아내나 가족들도 언론이 몰려드는 걸 원치 않았다. 이미 충분히 세간의 관심을 받았고 지금처럼 조용히 살고 싶다는 게 할아버지의 입장이었다. 대신 아주 가끔 군 관련 기념식이나 추모 행사에만 조용히 얼굴을 비추었다. 당시 함께 복무했던 옛 동료들이나 후배 장교들에게 다시금 격려를 주고받는 순간이 그에게는 소중한 추억이자 감사의 시간이었다. 이처럼 지하철역 청소부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단순히 숨겨진 고급 장교의 반전 신분이라는 자극적 소식이 아니라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와 누구나 자신이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빛이 난다는 교훈을 전파했다. 사람들은 할아버지의 삶과 태도를 보며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다. 나는 혹시 사회적 지위나 눈에 보이는 조건만으로 상대를 깎아내리지 않았나? 겉보기와 다르게 저 사람에게도 존중해야 할 사연과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을까? 이런 반성이 조용히 퍼져나갔다. 그 결과 역 안에서는 조금씩 더 따뜻한 분위기가 자리 잡았다. 승객들끼리도 작은 배려를 더하게 되었고 청소부들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건네는 이들이 늘어났다. 세월이 흐를수록 할아버지의 허리는 조금씩 굽어갔다. 그래도 그는 청소 도구를 손에서 놓지 않았다. 한 해, 두 해 시간이 지나며 이제 그의 나이가 80에 가까워졌지만 여전히 새벽마다 역에 나와 대걸레를 들고
쓰레기를 치우는 모습이 목격되곤 했다. 영무원들이 건강을 생각해 조금 쉬시라고 권해도 그는 아직 걸을 수 있으니 문제없소 라며 웃어 보였다. 그는 자신이 더 이상 이전처럼 빠르게 움직이지 못한다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매일 조금씩 서두르지 않고 역을 누볐다. 그러면 시간이 걸리긴 했어도 그는 한 곳도 놓치지 않고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만들었다. 마치 옛날에 작전을 완수하듯 주어진 임무를 끝까지 완수하는 그의 모습은 변함없었다. 역시나 사람들은 그의 이런 면모를 존경했고 딱히 언론에 더 부각되지 않아도 주변에선 종종 그의 이야기가 회자되었다. 우리 역에 진짜 대단한 분이 계신다니까? 그래도 참 겸손하시고 따뜻하신 분이야. 이런 말이 오가는 게 일상이었다. 과거에 그를 무시하던 승객들이나 동료들은 이미 크게 반성했고 할아버지와 정겹게 지내는 이웃으로 변해 있었다. 그리고 끝내 어떤 이가 용기를 내어 할아버지에게 물었다. 정말 이렇게 사시는 게 후회되지 않으세요? 한때 높은 지위에 계셨던 분이 지금은 이런 잔일로 고생하시는 게 억울하지는 않으세요? 그 물음에 할아버지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답했다.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 과거엔 나라를 위해서, 지금은 이 역과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거라 본질은 같지. 난 언제나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이요. 그게 인생이고 내 삶의 보람일세. 그의 말에 질문을 던진 이도 더 이상 아무것도 물을 수 없었다. 그저 고개를 숙여 존경의 뜻을 표현했다. 어느 날이든 지하철을 타다 보면 여전히 그는 새벽의 어둠을 등에 지고 바닥을 닦고 있다. 그가 청소한 통로는 유난히 반짝이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 승객들이 많다. 단순한 빛의 반사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성과 영혼이 빛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이 이야기의 결말은 이렇게 맺는다. 할아버지는 더 이상 화려한 군복도 번쩍이는 훈장도 두르지 않지만 어느 누구보다 찬란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깊이 새겨진다. 진정한 가치는 화려한 계급이나 지위가 아니라 겸손과 성실, 그리고 자신이 서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태도에 있다. 외면적인 성공이 아니라 인간 본연의 품격을 지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영웅이 지닌 고귀함이지 않을까. 오늘도 저 지하철역은 분주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에는 작은 변화가 일어났다. 하찮아 보이는 일이라도 소홀히 대하지 않고 주변에서 묵묵히 일하는 누군가에게 함부로 무례를 범하지 않는 그런 배려가 조금씩 움트기 시작했다. 모두가 이 평범한 풍경 속에서 한 노인의 비범함을 되새기며 자신의 자리에서 작은 영웅이 되기를 꿈꾼다. 가령 직장인이든 학생이든 청소부든 영무원이든 다 자기 자리에서 빛날 수 있다. 그건 어떤 누가 대단한 신분이라 인정해줘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선택한 삶을 성실히 살아나갈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빛이니까.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가 던지는 깊은 울림의 가치는 단순하다. 사람을 사회적 지위나 겉모습만으로 함부로 판단하지 말 것. 나이든 이라 해서 혹은 지위가 낮아 보인다고 해서 존중받지 못할 이유는 없다. 우리 모두가 소중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그 안에서 진심 어린 태도와 노력을 기울일 때 결국 그 빛은 드러나게 마련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남기는 진정한 교훈이다. 모두가 가진 본연의 가치, 그 깊은 곳에 존재하는 인간다움을 잊지 않을 때 비로소 세상은 한층 더 따뜻하고 아름다워지리라. 결국 이 짧은 지하철역 청소부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진정한 가치는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않는 마음, 그리고 타인을 함부로 폄훼하지 않는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점이다. 겸손하게 자신이 맡은 역할을 다하고
주변을 존중하는 자세로 임한다면 우리 모두는 어느 자리에서나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빛은 화려하지 않아도 사람들의 가슴에 스며든다. 그것이 바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한 진실이자 우리가 되새겨야 할 참된 철학이다.